자, 이제 집중된 상태에서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즉, 우리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생각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뇌는요, 한 번에 한 가지 대상에만 주의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할 때 효율이 올라가고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에서 다른 일로 그냥 빨리 전환되는 것뿐이에요. 주의가 엄청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게임하다가 과자 먹다가 친구랑 얘기하고 이렇게 이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보시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의가 저희 소리, 저희 목소리에 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뭐 소리든 시각적인 정보든 뭐 미각이든 후각이든 촉각이든 또는 어떤 생각이든 그죠? 어떤 대상에 집중된 상태에서는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 번에 하나의 대상에만 주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공부하고 연결되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저희 소리가 고막으로 들어가서 전기 신호로 바뀌고 무의식 뇌로 전달돼서 결론이 나고 그리고 의식 뇌로 전달돼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의 형태입니다. 그죠? 느낌의 형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어? 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제 소리가 결과적으로는 생각으로 바뀌고요. 그 생각이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시잖아요. 뭐 별 것도 안 하는데 그냥 제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신다고 하는 거는 이 저희 소리가 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전환돼서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우리가 공부해서 이용할 거예요.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이용해서 빠르게 어제 그 수학에서 6개월 만에 1등급 받았던 친구가 했던 것도 이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전교 1등 했던 친구도 결국은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글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어. 그래서 글을 집중해서 읽을 때는요, 오직 떠오르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생각들이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 안다, 모른다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알겠네? 이건 모르겠네? 이거는 알 듯 말 듯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해 안 되네? 멈추고. 잘 모르겠네? 멈추고. 이런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 책의 한 80%가 알아질 때까지는 그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리딩을 통해서 무의식 의식보다 무의식이 제 생각에는 몇 천 배, 몇만 배는 더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무의식을 활용해야 돼요. 자꾸 의식이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안 돼요. 이해 안 된다고 멈추고 뭐 하여튼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책의 한 90%가 알아질 때까지. 그 뒤에는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왜? 이미 그 책의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집중해서 읽을 때는요, 얼마나 이해되는지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그게 지금 내 무의식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죠? 30%가 이해되든 50% 이해되든 이해의 주체는 무의식이거든요. 무의식은 내 안에 쌓여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뭐 일부러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이런 건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글을 읽다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으니 글 읽기를 중단하고 어떤 책의 내용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 어때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자, 잘 보세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글 읽기를 멈추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 특정 주제로 주의가 가는 거고, 주의가 가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생각이 또 일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특정 글 읽기를 멈추고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책의 한 80%가 알아질 때까지는 참으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위험해요. 왜 위험한가 하면요. 딴 길로 새요. 특정 주제, 책에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다가 뭐 음식을 먹고 있다든지 인터넷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멈추는 이유는 뭐겠어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왜 그럴까? 근데 그거는요. 반복을 통해서 대부분 해소가 돼요. 대부분의 궁금증들이 빠른 반복을 통해서 대부분 해소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참고 멈추고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요 공부 시간이 엄청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는 이 작업을 멈추고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안 하셔야 된다. 좀 궁금하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회독 학습법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